오랜만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 그 시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눈 내리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2022년 집값 최대 변수는 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저희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집짓기 프로젝트가 아닌 2022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집값의 최대 변수가 무엇이 될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변수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항상 저희 둘 부부가 그 영상 찍기 전에 했었던 멘트를 먼저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집짓기 프로젝트. 예, 집짓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과연 집값 최대 변수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4, 15일, 16일 새벽이 되겠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처럼 미국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회의를 합니다. 이곳에서 통화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 집값의 최대 변수는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약칭 FOMC에서 내년에 약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두 가지 기준 때문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그 양적 완화, 다시 말해서 돈 푸는 그런 기간을 내년 3월까지 딱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이네요. 3개월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내년 3번 이상 진행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IMF 때처럼 외화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병행하기보다는 앞서서 선제적으로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중금리까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보통 한 번에 0.25% 상승을 하니까 3번이라 그러면은 약 0.75%, 시중금리로 따지면 1% 이상이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약 1800조이니까 1년에 약 18조의 그 이자 부담이, 대출 부담이 발생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집값은 수도권 외곽부터 떨어지고 있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점점 집값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은
영끌족이나 비투족이겠죠. 이들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아마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소나무숲 산림육장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서는 계곡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년의 최대 변수는 금리 인상과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다 합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또한 큰 변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최대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 오, 눈발이 소나무 숲 나무 사이사이로 내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환상적이네요. 따뜻한 겨울 여러분들 보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안녕. 안녕.